유의 확률 또는 P값, 유의 확률과 유의 수준은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통계적 분석에서 가설을 검정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의 확률은 통계 분석 결과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인데 우리가 특정 가설을 검정할 때 관찰된 데이터가 가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는 두 개의 가설을 고려하게 되죠. 귀무가설 혹은 영가설, H0 혹은 H0, 0을 이제 쓰는데 어떤 차이나 효과가 없거나 같다라는 가설이고 대립가설 혹은 영구가설, 영어로는 H1 또는 이제 HA 이렇게도 기호를 표시하잖아요. 기무가설과 반대되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무가설, 대립가설, 기무가설, 대립가설, 영가설, 영구가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사용할 때 가설은 기무가설이 아니라 대립가설입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은 기무가설이 참일 때 관찰된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을 나타내는데요. P값이 작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P값은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 수준과 비교된다는 겁니다. 유의 수준은 가설 검정에서 중요한 임계값으로 사용되는데요. 보통 알파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연구자가 결과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0.05 혹은 5%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의 복잡성과 중요성에 따라서 다양한 유의 수준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다. 그러니까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효과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P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거나 같다. 유의 확률 값이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유의 확률은 가설 검정 결과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는 데 사용되고요. 유의 수준은 연구자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를 요구하는지 나타내는 임계값입니다. 실험적 연구와 경험적 실증 연구로 구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새로운 약물이 있는데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기무가설은 이렇게 되겠죠. 새로운 약물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새로운 약물은 고혈압의 혈압을 낮춘다. 대립가설이 내 가설이에요. 내가 이제 입증하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혈압을 측정하게 되죠. 그리고 실험 결과를 통계 분석해서 평균 혈압 변화와 해당 변화의 P값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유의 확률 값을요. 연구자가 이때 유의 수준을 몇 %로 결정할 거냐? 0.0으로 할 거냐? 0.01로 할 거냐? 0.001로 할 거냐? 근데 보통 이제 5%를 기준으로 하죠. 이것은 연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95%의 신뢰 수준을 선택했다라는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0.01이면 99%고 0.001이면 99.9%의 신뢰 수준을 선택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만약 실험 결과에서 얻은 그 P값, 유의 확률 값이 0.03이 나왔어요. 이는 실험 결과가 우연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드물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P값 0.03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연구자는 기무가설, 그러니까 기무가설은 뭐였어요? 처음에 새로운 약물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지 않는다. 이것을 기각하고 대립가설, 내가 세운 가설, 새로운 약물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춘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채택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자가 새로운 약물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유의하게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적 실증 연구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학업 성취도와 수면 패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검증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면 패턴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 문제를 이제 세웠어요. 그래서 기무가설은 처음에 이제
내가 세운 가설 말고 기무 가설은 학생들의 수면 패턴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 내가 세운 가설, 대립 가설 아니야. 학생들의 수면 패턴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기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 연구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수면 패턴, 뭐 수면 시간이라든가 수면 품질이라든가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수면 패턴과 학업 성취도, 뭐 성적 혹은 학업 성과 뭐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구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또 통계적 분석에 사용을 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상관관계 분석이라든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수면 패턴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관계를 이제 측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자는 또 이때 유의 수준을 0.05로 설정하고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 수면 패턴과 학업 성취도의 사이의 상관계수 값이나 회귀계수 값이 해당하는 P 값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P 값이 유의확률 값이 딱 분석을 했더니 0.05 유의 수준 0.05보다 작다면 기무 가설을 기각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합니다. 즉 내가 세운 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는 수면 패턴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 기무 가설과 대립 가설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쓰는 논문에서는 대립 가설, 그러니까 연구 가설만 기술하지 기무 가설을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가설만 기술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연구자의 가설만 보고도 기무 가설은 당연히 이럴 거구나라고 유추하기 때문이죠.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석 결과에서 P값, 즉 유의확률 값만 확인하면 됩니다.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여기서 유의확률이 0.01과 0.001 사이의 값이 나왔다면 매우 신뢰할 정도로 유의하다라는 것이고 내가 세운 가설이 채택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게 나왔다면 내가 세운 가설은 채택되지 않는 것입니다.